아,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출발선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즐겁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누군가를 키우고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다. 안 불안해요? 지금은 안 불안한데 한 2달 지나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를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 엄청 많은 편이어서 근데 고민이 많은 게 되게 신중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선택은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꿈틀린 마을 주민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셨습니까? 제가 강연장에서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내가 독립을 한다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죠. 근데 광주의 이 가족은 어떻게 20살 딸을 독립시켰을까요? 아빠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요. 자, 듣기 전에 4가지에 대해서 핵심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빠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바라니라고 묻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빠는 무엇을 바래, 엄마는 무엇을 바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최소한 2, 3년, 3, 4년 전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립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실천들을 해봐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도 내 삶을 혼자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그 나이 때는 더더군다나 또 그랬고 불안하잖아요. 완성된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나도 계속해서 내내 나도 40이 되고 50이 돼도 뭔가를 위해서 막 해내면서 성장할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뭐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해주고 이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아이한테 뭘 물려줄까? 그리고 아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어떤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독립성을 키워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그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들을 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거의 정점으로 독립선언식을 딱 세레머니를 하고 나면 뭔가 그런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 몇 살 때부터 그렇게 할 거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부터 생각했죠.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전략적이에요, 이게. 얘가 좀 불안해하잖아. 우리 아빠 맞나 이 사람?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마트에 가서 생선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 코너에 그 이모들이 있잖아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벌어야 아마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생애에 50대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50세대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직업을 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텐데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였어요. 모든 부모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자기 인생을 저당 잡혀서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그래서 또 엄마들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위해서 또 내주고 그래서 서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아빠와 나는 엄마와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어. 그런 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독립이다 이거는 뭐지?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치? 대화를.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함께. 그것도 뭐 캐리어 끌고 하는 여행 말고 배낭 메고 하는 해외여행, 해외지만 다 고생하면서 했던. 그래서 그 여행이 주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함께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고. 저는 그게 독립의 어떤 훈련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시키고 나서 집을 다 정리했어요. 애들 짐도 빼고 이제 가구도 정리하고 집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혼자서 음악을 듣게 됐어요. 애들하고 북적북적 살다가 그리고 혼자서 늦게까지 영화를 보게 됐고요. 이걸 보면서 아,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출발선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즐겁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누군가를 키우고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다. 그런 나이가 됐다. 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봤더니 우리 아빠를 봤더니 인생은 살만하네. 근데 그 선물을 주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우리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보면서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니야? 인생 살만하지 않아? 맞아요.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아닐까. 그게 엄청난 선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라면서 아빠는 때로는 별로 가정에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에 있는 시간 혹은 언제나 어떤 일을 가지고 행복해 하더라 라는 거를 보니까 아이들도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늘 일만 해,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늘 서포트만 해 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인생이 저렇게 맨날 희생하고 사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순간 호련히 여행을 떠나서 오늘 막 3일씩 안 들어오고 바다를 보러 갔다 왔어. 나 음악 듣고 좋았어.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엔 아이들한테는 아, 우리 엄마도 여자구나. 우리 아빠도 남자구나. 우리 아빠도 로맨티스트였구나. 우리 엄마도 문학 소녀였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줘야만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종속돼 버리는 거죠. 우리 꿈틀린 마을 주민 중에는 네. 오연호 강의도 많이 듣고 그동안 막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는데 오늘 특히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의 기반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에 축적된 시간들이 있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 나이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아빠는 이제 엄마랑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우리는 우리 둘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까지 아빠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그 딸, 독립선언한 딸은 과연 잘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딸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엄마 아빠 집을 떠난 지 며칠째 됐어요, 대략? 한 달 정도 한달 됐어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려면 평소간에 엄마 아빠와 신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과 네. 어때요? 그런 편이었어요 좀? 엄마 아빠가 좀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신뢰랑 지지를 좀 무조건적으로 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경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 때 그만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 좀 그러면서 좀 지지랑 응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근데 첫 출발에서는 네. 엄마 아빠가 아마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금 이제 기반을 마련했을 텐데 이후에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아마도 제가 청소년 때부터
좀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일정 부분 조금 모아둔 게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아빠와 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유산 할 때 먼저 돈을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돈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겠구나. 그것이 첫 번째로는 독립성을 심어주는 거,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은 살만하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인생은 살만해.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의 독립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표시로 오늘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하시고 꿈틀린 마을 더 풍요롭게 함께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